3주차 수요일 수업 16일이네요. 9월 16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17 알코올과 페놀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할게요. 챕터 17은 크게 두 개의 파트 혹은 뭐 세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알코올과 페놀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멘클레처, 주로 IUPAC 기반으로 노멘클레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멘클레처에 이어서 알코올류, 페놀은 벤젠 링에 알코올이 있는 게 페놀이니까 같은 알코올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알코올류의 화학적인 특성이 어떤 것이, 중요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애시드와 베이스로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이제 파트 2가 되면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먼저 만드는 방법, 다른 펑셔널 그룹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진 알코올이 다른 레이전트 반응을 해서 어떠한 또 새로운 펑셔널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렇게 챕터 17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과 페놀. 알코올은 그 카본에 OH가 있는 이런 화합물을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하고, 벤젠 링에 OH가 있는 이거는 이제 페놀이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OH 그룹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코올의 OH는 이제 물 HOH, 물에서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다른 R 그룹이나 이런 아로마틱 그룹이 있는, 그렇게 해서 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하이드로젠 하나를 다른 오르게닉 그룹들이 치환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알코올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벤젠 링에 있는 거는 페놀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카보닐 그룹에서 알파 서브티션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게 되는데요. 카본에 이 알켄이 있고 더블 본드,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는 이런 형태라 에놀이라고 하는데, 이때 에놀은 꼭 뭐 더블 본드만 필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OH로 있는 알켄, 이렇게 되어 있는 form을 이제 에놀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에놀도 알코올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거는 카보닐 알파 서브티션 리액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토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뭐 솔벤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오르게닉 신세시스에서 출발 물질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겠죠. 요거는 이야기를 했듯이 페놀은 벤젠 링에 OH 그룹이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알코올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에탄올, 메탄올, 뭐 프로파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카본 두 개, CH3, CH2OH는 이제 에틸 알코올이고 에탄올이 되겠고, 이 에탄올은 요즘 뭐 손세정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노멘클레처예요. 뭐 복잡한 건 없어. 1학기 때 여러분들 배웠던 알칸유 혹은 알케인,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노멘클레처 거의 유사하고요.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그 하이드록시 그룹이 붙어 있는 카본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알코올은 하이드록시 그룹이 붙어 있는 카본의 치환기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알코올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알코올, 그리고 세컨더리 알코올, 혹은 터셔리 알코올. 자, 요거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인 경우는 치환기가 하나 있는 경우죠. 그래서 R에 CH2에 OH, 이렇게 즉 CH2OH
CH2에 있는 카본에 있는 OH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본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R2 취향기가 두 개가 있고 CH에 OH. 이거는 이때 이 카본이 세컨더리니까 이 알코올은 세컨더리 알코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이드로젠 대신에 또 다른 취향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취향기가 3개가 되겠죠. R3OH. 여기 카본이 터셜이죠. 따라서 이 알코올은 터셜이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셜 이렇게 세 종류. 펑셔널 그룹의 그 숫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팩 이런 이제 시스템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알코올은 1학기 때 배웠던 알칸으로 끝나는 이런 노멘클레처를 배웠었죠. 여기 있는 E 대신에 OL을 붙이면 되는 것이죠. 무슨 OL 이렇게 이름이 마지막에 페어런트 체인 이름이 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룰 1, 2 이렇게 뭐 3도 나오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칸류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룰 1은 뭐 가장 알칸이랑 동일하듯이 카본 체인이 가장 긴 그런 그 페어런트 체인을 선택을 하게 되고, 단 이때 페어런트 체인에 하이드록시 OH 그룹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OH 그룹이 없는 카본 체인을 제껴놓고 다른 그 롱기스트 카본 체인을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OH 그룹이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장 카본 수가 많은 체인을 페어런트 체인을 결정을 해서 페어런트 이름, 그래서 그 페어런트 이름이 제일 끝은 OL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나오겠죠. 알칸의 ANES E 대신에 OL로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룰 2. 자, 요 룰은 이제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페어런트 체인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OH 그룹이 가장 먼저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카본 체인이, 페어런트 체인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OH가 붙어 있는, 뭐 1번, 터미널에 붙어 있으면 거기가 자동으로 1번이 되겠죠. 터미널이 아니고 중간에 OH가 있다면, 오른쪽이 1번이냐, 왼쪽이 1번이냐는 OH 그룹이 먼저 넘버링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부터 1번이 시작이 되면 되겠네요. 룰 3. 자, 룰 3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취향기들을 이제 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역시 알파벳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컴파운드, 페어런트 체인은 여기 있는 카본 5개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펜탄이죠, 펜탄. 이렇게만 놓고 펜탄이에요. 근데 OH가 있으니까 펜타놀이 되겠죠, 펜타놀.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OH와 CH3의 위치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그 넘버링은 OH가 2번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1번, 여기가 1번이 되면 되고 여기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2펜타놀이 되는 것이죠. 왜? 이 알코올 2번 위치에 있으니까 2펜타놀이 돼요. 이제 남아있는 메칠도 2번 카본에 붙어 있네요. 그러면 2메틸 2펜타놀이라는 아유팩 이름을 구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요번에 이제 사이클로헥산인데요. 사이클로헥산인데 알코올이 8화 위치 혹은 1, 4번 위치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넘버링은 여기 있는 카본이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있는 여기 혹은 여기가 1번이 되면 돼요. 여기가 1번이면 여기 자동적으로 4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4번이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1번이 되면 여기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죠. 단 시메트릭하니까 어디가 1번이어도 동일한 컴파운드예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인데 두 개의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산올이 아니고 사이클로헥산 다이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알코올이 붙어 있는 위치만 숫자를 써주면 돼요. 1번과 4번 위치니까 1포 사이클로헥산 다이올. 자, 이 경우는 그 시스 트랜스 개념을 시스일 수도 있고 트랜스 두 개 아이소머가 존재해요. 그래서
둘 다 업이니까 시스네, 그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다운으로 되어 있다면 트랜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닐링의 그 알킬 치환기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페런트 체인은 요 4개짜리 체인 4개 따라서 부타놀이죠. 부탄의 알코올이니까 부타놀. 자, 요 4개에서 넘버링이 여기가 1번이 되면 알코올이 3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1번이 되면 알코올이 2번이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 부탄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취향기가 하나 남아있죠. 요거는 3번 카본에 있는 것이니까 3페닐 부탄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요 벤젠을 페어런트 네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아이소 그룹으로 취향기 이름을 여기다 붙여주면 앞에 취향기 이름이 나오고 벤젠이 이렇게 페어런트 이름으로 끝날 수도 있죠. 두 개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아이유팩 이름의 몇 가지 사례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여러분들이 그 흔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커먼 네임들이겠죠. 벤질 알코올, 요거는 벤젠에서 얘기를 했죠. 페닐링이 CH2, 여기가 벤질, 그다음 알코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H2 더블 본드 CH에 OH가 직접 붙어 있으면 바이닐 알코올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CH2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닐에 CH2 이렇게 카본 3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아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릴 알코올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터셔리 카본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데 이 경우는 3개의 메칠이 있기 때문에 터셔리 부칠 알코올. 그 다음에 CH2의 양쪽에 OH가 있으면 에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CH 카본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글리세롤. 이런 커먼 네임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이름을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 페놀링 같은 경우는 뭐 벤젠 OH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페놀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혹은 페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젠링 혹은 페닐링에서 취향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커먼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팩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메타 위치의 메칠과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페놀이에요, 그죠? 일단은 페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3, 그래서 메타 위치, 그러니까 메타, 메칠, 페놀. 자, 이거는 커먼 네임이 있어요. 메타 크레졸이죠. 메칠이 이렇게 파라로 있으면 파라 크레졸, 올소로 있으면 올소 크레졸, 이렇게 붙여줍니다. 2개의 메칠이 있으면 자이렌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역시 페놀이 페어런트 네임이 되고 2개의 나이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번이기 때문에 2번, 4번이죠. 나이트로는. 그래서 2포 2개의 다이 나이트로 페놀, 이런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알코올 그리고 페놀류에 대한 그 노멘클레처,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주로 알칸에서 나왔던 공부했던 1학기 때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알코올과 페놀의 케미컬 프로퍼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의 옥시전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보면 물, H2O의 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옥시전과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진 그런 펑셔널 그룹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옥시전이 델타 마이너스의 특성을 갖겠죠. 그리고 이때 하이드로젠은 델타 플러스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알코올은 네거티브리 폴라라이즈가 되어 있는 옥시전, 그리고 포지티브리 폴라라이즈가 되어 있는 하이드로젠, 혹은 뭐 프로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의 하이드로젠이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프로톤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폴라리티 관련된 특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개의 그 알코올 몰레큘이 강력하진 않지만 그런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그 보일링 포인트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알코올 분자 하나, 또 다른 알코올 분자 하나, 뭐 또 옆에 알코올 이렇게 계속 일단 이렇게만 두 개의 몰레큘 알코올로만 놓고 보면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또 다른 알코올의 애시딕한 하이드로젠은 델타 플러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옥시전과 델타 플러스의 하이드로젠 간의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코올은 이런 하이드로젠 본딩이 없는 그런 알칸유, 동일한 카본수의 알칸유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 다음으로 알코올에서 중요한 그런 케미컬 프로퍼티인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도 이런 공부를 하긴 했을 거예요. 알코올은 베이직하기도 하고 동시에 애시딕하기도 해요. 단 베이시스티가 약해요. 그리고 애시디티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은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크한 베이스이기도 하고 위크한 애시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위크한 베이스로서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다면 HX와 HCl, H2SO4, HF 이런 것들이 다 HNO3 이런 것들 스트롱한 애시드가 존재한다면 여기가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의 론페 일렉트론이 스트롱 애시드의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할 수가 있죠. 즉 베이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은 이제 리버서블하고 일반적으로는 옥소늄 아이온을 만드는 쪽 전환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알코올 자체가 그렇게 스트롱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R에 OH2 플러스를 띠는 옥시전이 플러스를 띠는 일렉트론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옥소늄 아이온을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X 마이너스는 카운터 아이온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알코올이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을 한 경우죠. 위크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옥소늄 아이온은 물 자체가 붙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해서 또 다른 베이스가 여기 있는 카본을 어떻게 하게 되면 굿 리빙 그룹인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서브티션 반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로 많이 활용이 돼요. 이 자체로는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이 자체로는. 그래서 이 자체를 일단 인시추로 만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뉴클레오파일과 서브티션 반응하는 그런 중간체로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옥소늄 아이온을 만들기 위한 알코올은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애시드로서 작용하는 경우인데요. 크게 두 가지 베이스와 반응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에큐어스 물이 있는 그런 그 솔루션에서 천천히 반응을 일으키는 알코올이 물이 존재하는 경우 뭐 위크한 애시드이고 여기도 아주 위크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반응은 일어나게 돼요. 일단 리버서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물이 위크하긴 하지만 위크한 베이스로서 역할을 해주고, 알코올은 위크한 애시드, 즉 프로톤을 뺏기는 것이죠. 디프로토네이션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알코올은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뭐냐면 RO 마이너스가 돼요. 프로톤을 뺏기면서 일렉트론 한 쌍을 남겨두고 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그래서 요거를 알코옥사이드 아이온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죠.
좀 전에 그 알코올이 그 베이스로 작용했을 때는 옥소니움, 케타이온이 만드는 것이고, 알코올이 애시드로 작용했을 때는 알콕사이드 아이온을 만들었어요. 이때는 N아이온이에요. 자, 이렇게 된 알콕사이드 이온은 이 자체로 시약으로도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O-이기 때문에 강력한 베이스 혹은 강력한 뉴클레오파일로서 또 다른 반응의 리에이전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뒷페이지에서 이제 소개가 더 될 거고요. 이런 알코올류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페놀류도, 페놀이 좀 더 그 스트롱한 그런 애시드이기 때문에 좀 더 동일한 물이 있어도 이 디프로토네이션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리버서블 하긴 하지만 이 페녹사이드 N아이온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페녹사이드 자체도 그 베이스로서 작용을 혹은 뉴클레오파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역시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 페닐링에 취환기가 있는 경우, 특히 올소나 파라에 있는 경우 더 그렇겠죠.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그 페녹사이드 N아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면 좀 더 이 프로토네이션, 디프로토네이션이 잘 되겠죠. 더 스트롱한 애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라는 그룹이 올소나 파라 위치에 있으면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낼 때, 위드드로잉. 그러면 여기 있는 N아이온 자체가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좀 더 스트롱한 그런 애시디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이 그 애시드로 작용되는 경우 물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pK 값을 가지고 우리 계량화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뭐 분모와 분자는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그 농도를 곱해서 Ka 값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애시디티 컨스턴트를 이제 -5 값으로 취한 게 pK 값이 되겠죠. 그래서 pK 값의 그 절대 수치가 커지면 애시디티는 그 낮아지는 것이고, pK 값이 절대 값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런 경우는 모 애시드 계절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페놀 쪽에서 취향기가 한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애시디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 17-1에서는 몇 가지 그 일반적인 알코올류와 페놀류 취향기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취향기가 CH3만 하나 있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기준점을 보면 되겠네요. 물과 같이 두 개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pK 값이 여기는 이 두 개의 기준점보다 그 높은 것이죠. 즉 위크한 애시드예요.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 컴파운드들은 pK 값이 적기 때문에 스트롱한 그런 애시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차이점은 위크한 애시드인 경우는 이 알코올을 중심으로 해서 취환기가 보면 다 일렉트론 알킬 그룹이네,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만 붙어 있는 경우에, 자, 그 경우는 이 알콕사이드 N아이온을 디스테이블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스트롱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N아이온을 디스테이블라이제이션 하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위크한 애시드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CH2의 카본에 강력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CF3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알코올은 스트롱한 애시디티를 갖는 것이죠. 물론 이 자체가 스트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000배 정도 스트롱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페놀류 역시 동일한 이야기인데, 요 페놀을 기준적으로 봤을 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파라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페놀, 취환기가 없는 페놀이 9.89라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존재하는 게 10.46으로 위크해졌어요. 역시 알킬 그룹 파라 위치의 메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10.17로서 조금 더 위크해졌어요. 반대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파라 위치 클로로가 존재하는 페놀은 9.38로 조금 더 스트롱해졌어요.
반면에 훨씬 더 강력한 위드드로잉 그룹, 파라 위치에 나이트로가 있는 페놀은 7.15 정도로서 상당히 더 위크해졌죠. 이렇게 해서 알코올류하고 뭐 이게 사이얼은 이제 여기에 이제 비교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제외한 페놀류에서 취향기가 없는 경우를 대비로 도네이팅 그룹, 위드드로잉 그룹이 애시디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이블 17-1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그 취향기가 그 알코올의 애시디티에 미치는 영향성, 좀 전에 테이블인 경우 그 인덕티브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로 이제 인덕티브 이펙트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알코올이 취한이 되어 있는 카본의 그 스테리క్ 힌드런스에 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프라이머리 CH3 혹은 터셔리 부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동일한 인덕티브 이펙트는 무시를 있다는 가정하에서 스테릭 힌드런스 자체도 애시디티 영향을 줍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알콕사이드 아이온을 좀 더 잘 만들려면 그 OH가 솔베이션이 잘 되면 좋겠죠. 물에서 솔베이션이 잘 되면. 이 이야기는 보면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경우, 그런 경우는 솔베이션이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메탄올에서 메톡사이드를 만드는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메탄올은 애시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때 메탄올은 약 15.54 정도의 pK 값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터셔리 부칠 알코올인 경우는 이게 OH의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기 때문에 솔베이션 자체가 잘 안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위크한 애시드가 되겠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pK 값은 약 한 18. 그래서 한 수백 배 정도 위크한 그런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페놀류의 취향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취향기의 인덕티브 이펙트가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인덕티브 이펙트가 좀 더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알코올의 그 스테릭 힌드런스도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뭐 이것도 앞에 테이블이랑 뭐 같은 개념인데요. 그 동일한 알코올로부터 그 알콕사이드 만드는, 즉 알코올이 애시드로 작용할 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되는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고, 이때 pK 값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스트롱거한, 더 강한 애시드가 된다는 거죠. 두 개, CF3가 3개나 붙어 있고, 여기는 알킬, 메칠이 3개 붙어 있어요. 극단적으로 위드드로잉 그룹이 3개, 그 다음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여기는 알코올은 2개의 애시디티를 두게 되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3개 있는 CF3 알코올인 경우는 pK 값이 5.4, 반면에 터셔리 부칠 알코올인 경우 18에 해당이 돼서 상당히 스트롱한 애시드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인덕티브 이펙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간단하게 그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센텐스예요. 여기까지는 보면 그 알코올이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때 물에서 아주 그 전환율이 높진 않지만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알코올로 애시드로 작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실 알코올은 그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나가지고 쉽게 애시드로서 작용을 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얘가 나올 거예요. 알코올을 스트롱한 베이스, 뭐 포테시엄에 관련되는 그런 베이스, 뭐 KOH 뭐 이런 것들이 포테시엄에 관련된 거, 터셔리 부톡사이드, 포테시엄 솔트,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포테시엄 베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소듐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스트롱한 베이스에, 이런 스트롱한 베이스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알코올은 위크한 애시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콕사이드로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칼리 솔트가 되겠죠. 포테시움 솔트. 그래서 터셔리 부타놀로부터 KOH라든지 터셔리 푸톡사이드와 같은 그런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해주면 터셔리 부타놀로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 이때 만들어진 터셔리 푸톡사이드 O-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메탄올의 스트롱한 베이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소듐 하이드라이드 뭐 NaOH라든지 소듐 아마이드 이런 거 다 되게 가능해요. 메탄올 혹은 에탄올로부터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 메탄올의 하이드로젠 그리고 에탄올의 하이드로젠은 디프로토니신이 일어나면서 메탄올과 에탄올 애시드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소듐 메톡사이드 혹은 소듐 에톡사이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 오게닉 신세시스에서 별도의 그 베이스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리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때 그 오게닉 리액션 그 아마 시험에 A와 B가 A로부터 우리가 베이스 처리를 해서 또 다른 화합물을 만든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가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소듐 메톡사이드, 소듐 에톡사이드, 포테시움 T푸톡사이드 이런 것들을 그 기재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들은 스트롱한 베이스구나. 그리고 알코올로부터 만들었던 그런 스트롱한 알콕사이드 베이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눈에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한 거죠. 이렇게 세 개. 이것보다 다 시약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약으로 구입을 해서 내가 스트롱한 베이스로서 원하는 반응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한데요. 그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형태로 만드는 알코올로부터 자, 이 사이클 헥산의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도 사이클 헥산올의 그 OH는 애시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한 베이스와의 알코올이 반응을 통해서 스트롱한 그 베이스 알콕사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브리니아드 리에이전트와 컴플렉스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그 알코올과 페놀의 애시디티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페놀이 페닐링에 있는 그 알코올, 페놀은 알코올보다 일반적으로 모애시딕합니다. 즉 프로톤을 쉽게 더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베이스한테. 이유는 만들어지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페녹사이드 NiON이에요. 이 페녹사이드 NiON은 페닐링의 파이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취향기가 있다면 알코올의 올수나 파라 쪽에 더더구나 모애시드해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일렉트론 도네이팅 취향기가 있으면 거꾸로 애시디티는 떨어지겠죠. 위크한 애시드가 되겠죠. 일단 레조넌스 스펙트를 보도록 할게요. 페놀에 베이스인 NaOH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페녹사이드 NiON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잘 만들어지겠죠. 일반적인 알코올보다.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는 레조넌스 포미션이기 때문이죠. 자, 요 그림이 제일 잘 보이겠네요. 페녹사이드가 만들어질 때 옥시전의 마이너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페닐링에 있는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3개의 파이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는 것이죠. O-의 파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카본과 옥시전의 더블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형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여기가 NiON이 만들어져요. 그 그림이 요 그림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O- 다시 이 O-, C-죠. 카본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파라 위치 카본으로 가게 되면 카본 나이트로젠이 있는 여기 카본 여기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죠. 자, 요 폼이 보면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강력한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는 것이죠. 이 카바 NiON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NiON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죠. 이게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요 반응이 잘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좀 더 스트롱한 애시드를 갖는 것이죠. 이런 그 카바 애나이온, 페녹사이드 애나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취향기,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이 올소 위치, 그 알코올 기준으로 올소나 파라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 플러스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페놀은 좀 더 스트롱한 애시드가 됩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그 알코올과 페놀의 특성, 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다이메릭 혹은 뭐 더 많은 몰레큘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 알코올은 베이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알코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많이 짚할 수 있는 게 애시드로 작용하는 경우죠. 알코올로부터 알콕사이드 혹은 페녹사이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어요. 자, 이제 챕터 17에 파트 2에 해당이 되면서 화학적인 특성을 뭐 파트 2라고 하면 파트 3라고 할게요. 파트 3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게닉 리액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1학기 때 특히 알켄유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리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알코올의 반응을 소개하기 전에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코올은 그 많은 형태의 유기화합물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뭐 1학기 때 주로 알케인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뭐 그런 공부를 했고요. 거꾸로 알코올로부터 알케인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 에스트, 알킬 할라이드, 이서, 알데하이드, 키톤, 이런 것들은 다 그 카보닐 그룹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로부터 알코올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알코올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있는 하이드록시 그룹은 많은 형태의 다른 펑셔널 그룹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배웠던 알케인에서 배웠던 그 실험실적인 두 가지 방법, 하이드로보레이션하고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옥시머큐레이션과 그 다음 리덕션, 두 가지 방법 공부했었죠. 취환기가 하나 있는 알켄으로부터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스테리க் 힌드런스가 중요한 그 보란이 스테리క్ 힌드런스가 적은 카본, 여기를 보란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는 스테리ክ 힌드런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보란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BH2, 그다음에 여기 하이드로젠 있을 때 프로톤 하나가 이렇게 해서 포 멤버링에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메칠이 있는 카본, 그다음에 BH2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O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알코올을 만들긴 해요. 트랜스로 해서 만들긴 하는데 OH하고 하이드로젠이 들어간 위치를 보게 되면 엔티 마르코프의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보레이션 말고 머큐리 아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옥시머큐레이션을 하게 되면 머큐리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그 파이 일렉트론이 보면 여기 파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취환기가 많은 쪽에 카보캐타이온 플러스가 만들어지겠고 취환기가 적은 쪽에 좀 더 안정한 여기가 카보 애나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본이 머큐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이렇게 카본과 머큐리 아스테이트가 콤플렉스를 만드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고 여기 있는 카보캐타이온 요 위치에 알코올, 물이죠, 그죠?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카본과 머큐리는 마지막에 리덕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H2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알코올과 하이드로젠이 들어가는 위치가 서로 반대. 여기는 마르코브니커 포지션이고 여기는 앤티 마르코브니커 포지션이 되겠어요. 자,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이고, 역시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으로부터 시스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 이때 오즈미움 테트로옥사이드를 쓰게 되면 5 멤버링의 오즈미움 컴플렉스 인터릭 오즈메이트죠. 인터미디에이트 만들고 여기에 이제 리덕션을 하게 되면 OH, OH에서 요거는 이제 같은 방향이죠. 왜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로부터 동일하게 리덕션을 한 거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반면에 그 트랜스를 만들고 싶으면 트랜스 다이올을 만들고 싶으면 뭐 MCPBA 같은 그런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이 경우 그 ACD가 조건에서 이제 링, 에폭사이드 링을 컬비위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ACD가 하기 때문에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반대 방향으로 어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알코올, 그 다음에 물이 어택을 한 이쪽 알코올,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트랜스 다이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1학기 때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로부터 카보닐 그룹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자, 요거는 카보닐 그룹의 옥시전이 OH가 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죠. 리덕션을 한다는 것이죠. 리덕션. 그래서 카보닐 컴파운드로부터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메커니즘 아주 뭐 간단한데요. 여기 카보닐 그룹의 그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있는 하이드로젠, 자, 이렇게 하이드로젠이긴 하지만 요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식재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하이드라이드의 H 마이너스, 알죠? 하이드라이드. 이 H 마이너스가 카보닐의 카본을 어떻게 하고 더블 본드가 알콕사이드가 되고, 여기 이제 그 애시드가 꼭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OH가 되면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프로덕트의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 요거는 하이드라이드, 즉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OH에 있는 빨간색 H, 요거는 프로토네이션 마지막 단계 애시드에서 나온 하이드로젠 프로톤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소스는, 하이드로젠 두 개의 소스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알데하이드로부터 리덕션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 오겠죠. 요거는 뭐 당연하죠. 알데하이드라 하면 취환기가 하나 있고 카보닐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있는 거예요. COH니까 리덕션을 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 하나가 카보닐을 어택하고 여기 알콕사이드 에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애시드가 존재하면 OH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프로덕트는 알코올인데 취환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RCH2OH,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는 것이죠. 이때 까만색 하이드로젠은 본래 알데하이드에 있던 하이드로젠이고요. 파란색으로 있는 하이드로젠, 두 번째 하이드로젠은 리듀싱 에이전트, 즉 하이드라이드로부터 들어간 에디션이 된 그런 하이드로젠. 그리고 알코올에 있는 빨간색 하이드로젠은 애시드로부터 프로토네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하이드로젠. 이 빨간색과 까만색, 파란색 이 세 개는 소스가 다 달라요. 어쨌거나 알데하이드로부터 리듀싱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키톤으로부터 리덕션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키톤은 이미 취환기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카보닐 그룹이에요. 그래서 리덕션을 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가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콕사이드, 그 다음에 프로토네이션, 이렇게 두 개 반응 연속을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취환기가 두 개 있고 R2의 카본에 하이드로젠은 하나, 요거는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유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리듀싱 에이전트는 아주 다양한 그런 리듀싱 에이전트를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다루기가 조금 뭐 편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란 H4,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텍스트에 이제 주로 또 많이 나올 텐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리튬의 알루미늄의 H4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애시드 간 조건에서 루이스 애시드를 쓰는 경우 등등등 아주 많은 다양한 형태의 리듀싱 에이전트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자체가 좀 장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장점이라 하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not sensitive, 그러니까 물에서의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그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좀 다루기가 쉬운 것이죠. 반응물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예를 들어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되게 스트롱해요. 하지만 수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리듀싱 파워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인 경우는 물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어려움 없이 리듀싱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에도 잘 녹고, 또는 알코올류 같은 이런 솔벤트도 녹기 때문에 출발 물질의 그 폴레리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솔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데하이드로부터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에탄올을 솔벤트로 사용을 해서 리듀싱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마지막 여기 OH 알콕사이드로부터 프로토네이션을 하는 여기 빨간색 하이드로젠 프로톤은 여기 애시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그 애시드가 없다면 이 반응은 완결이 안 돼요.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가 있겠죠. 로부터 프라이머리 부탄올을 85%를 얻고, 키토놀 리듀싱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알코올을 88%를 얻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메커니즘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일반적인 하이드라이드에 의한 카보닐 그룹의 리덕션 메커니즘이에요. 첫 번째 뉴크레오필릭 하이드라이드 아이온. 자, 요거는 리듀싱 에이전트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겠죠. 하이드라이드 N아이온이 여기가 뭐 카보닐 그룹은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그런 캐릭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카본이 그 포지티블리 플로라이즈가 되고, 여기에 이제 에디션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하이본드가 옥시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O-라는 sp2로부터 인터미디에이트는 sp3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p3 하이브리다이션에 되어 있는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애시드가 꼭 필요해요. 왜? 프로토네이션을 통해서 안정한 그런 알코올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여기 나와 있듯이 마지막 알코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프로토네이션이 꼭 돼야 되는 것이죠. 애시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투스텝 반응에 의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하이드라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리듀싱 에이전트의 카보닐 그룹의 리덕션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와 에스트 같은 경우도 스트롱한 그런 리듀싱 에이전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좀 스트롱한 이런 것들은 그 대신 물이 존재하게 되면 그 리듀싱 에이전트 파워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수 조건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프라이머리 알코올, 그 다음에 에스트로부터 역시 프라이머리 알코올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나 에스트로부터의 그 리덕션은 그렇게 뭐 보편화된 그런 반응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뭐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좀 위크한 리듀싱 에이전트인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보닐 그룹으로부터 리듀싱 에이전트가 아니고 브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 봐. 요거는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브리냐드 리에이전트 한 번 더 리마인드 할게요.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마그네슘 메탈 처리를 하게 돼요. 이때 알킬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뭐 일반적인 알킬, 심지어 아릴, 그리고 더블 본드가 있는 바이닐,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컴플렉스로 R, 마그네슘, 할라이드, 할라이드는 뭐 클로로브로모 아이오딘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들어가고, 이때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그네슘이라는 메탈에 알킬이 있기 때문에 이 알킬의 카본은 거의 N아이온의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델타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거의 띄는 듯한, 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크잖아요. 이 카본과 마그네슘 사이. 그리고 마그네슘은 거의 캐타이온을 띄는 듯한 그런 델타 플러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의 R은 강력한 뉴클리오 파일 중에 하나예요. 마치 N아이온처럼 그렇게 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카보닐 그룹의 R 마그네슘 할라이드라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솔벤트로 있어를 쓰게 되면 이때 R 마이너스가 일렉트로 포지티브한 카본으로 어택을 하고 O 마이너스 알코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거기를 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R 그룹이 에디션이 되어 있는 알코올을 얻는, 이게 카보닐 그룹으로부터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의한 반응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다양한 형태의 취향기 프라이머리로부터 터셔리까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취향기가 하나도 없는 HC알데하이드, 호르몬알데하이드의 그리냐드 리액션을 시키게 되면 여기가 R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이클로헥실 N아이온이 되는 것이죠. 사이클로헥실 N아이온이 여기 카본을 어택, 그리고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OH. 그래서 사이클로헥실 메탄올, 일드가 높진 않지만 CH2OH니까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그리냐드 리액션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의 역시 그 페닐린이 R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그리냐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여기 알데하이드 카보닐에 페닐린이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반응 메커니즘에서 이 알데하이드는 세컨더리 알코올로 컨버전이 되겠죠. 키톤인 경우는 그리냐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때 에틸 마이너스가 R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에틸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카본을 어택을 하고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알코올이 돼요. 근데 취향기가 이미 두 개가 있고 여기 에틸이 또 들어갔죠. 따라서 여기 있는 카본은 터셔리, 취향기가 세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셔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듀싱 에이전트인 경우는 이렇게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세컨더리를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역시 보면 프라이머리 알코올, 세컨더리 알코올, 그리고 터셔리 알코올까지 다양한 취한 형태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쭉 했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보면 자, 요건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좀 더 나올 텐데 그 마지막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전에 그 카보닐 그룹 중에서 에스트인 경우도 보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메커니즘은 조금 달라요. 퍼드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설명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자, 요 에스터 그룹인 경우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굿 리빙 그룹이에요.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굿은 아니지만 이게 리빙 그룹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보면 되겠어요. 투 이퀴벌런트, 이게 중요한 것이죠. 투 이퀴벌런트에 R 메칠이 R이죠. 메칠 Ni온, R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자, 첫 번째 메칠 Ni온이 먼저 에디션이 돼요. 메칠 들어가고 알콕사이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토네이션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OH가 되는 그 알코올이 일부 만들어져, 일부. 근데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메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O-가 다시 안정한 키톤이 되면서 리빙 그룹이 먼저, 에톡사이드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요게 이 반응에서는 새롭게 나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에톡사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 위치에 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의 메칠 CH3가 들어간 키톤이 첫 번째 프로덕트로 나오게 되겠죠. 자, 거기에 또 다른 두 번째 메칠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O-가 되고, 이번에는 여기 메칠이 있기 때문에 리빙 그룹으로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키톤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알콕사이드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결과적으로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알코올은 처음에 에디션이 된 메칠, 그 다음에 키톤으로부터 다시 에디션이 두 번째가 된 메칠, 요 두 개가 에디션이 된, 그래서 이렇게 카본은 터셔리 카본이 되겠죠. 이러한 터셔리 알코올을 85% 수율로, 자, 요게 에스트로부터 투 이퀴벌런트의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좀 전에 나왔던 그리냐드 리액션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반응이 두 번의 에디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터셔리 알코올을 얻는, 이게 좀 독특한 반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리냐드 리에이전트가 상당히 유용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 반응이 잘 된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제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출발 물질이 그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다면 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이 NiO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나름 스트롱한 애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이때 R 그룹이 카보닐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이 프로톤, 즉 하이드로젠을 앱스트랙트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원했던 그리냐드 리액션이 아니고 그냥 하이드로카본을 얻게 되는 그런 사이드 리액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리냐드 리액션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거에 연동이 돼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때 유의점 그런 걸 잠깐만 소개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RX의 그 R에 펑셔널 그룹이 만약에 한 개 이상 존재를 하는데 이때 애시드간 프로톤 OH, NH, 사이올의 SH, 카복실릭 애시드,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런 애시드간 프로톤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마그네슘이 이제 인설션이 되어 여기에 만들어진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R 그룹이 이 프로톤을 먼저 앱스트랙트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여기 그룹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가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카보닐 그룹 혹은 뭐 CN 카본,
나이트로의 나이트로젠, 설포닉 애시드의 설포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역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더라도 그게 이쪽에 있는 펑셔널 그룹에 있는 카본 혹은 이쪽 카본 이렇게 어택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R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는 혹은 R 마그네슘 할라이드죠를 순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R 브로마이드와 마그네슘으로부터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R 그룹에 있는 펑셔널 그룹이 애시드간 프로톤이 있으면 안 되고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론 그룹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 요소가 있다는 거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요 그리냐드 리액션의 그 메커니즘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뭐 설명은 이미 다 됐어요. 보면 카보닐 그룹의 R 마그네슘 X 할라이드에스 R 마이너스가 뉴크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리듀싱 에이전트는 하이드라이드 H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R이 카본을 어택을 하고 sp3의 알콕사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애시드가 존재하니까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알코올을 얻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7. 그래서 알코올의 일반적인 그 노멘클레처 그리고 중요한 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수업을 마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알코올에 대한 다양한 리액션은 이제 1학기 때 안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